안녕하세요. 저는 이케아 외부 환경 분석을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기법을 이용해 발표할 강민지입니다. 먼저 발표의 순서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소개하고 이케아를 소개하고 이케아를 분석하는데, 이 분석은 요소 조건, 수요 조건, 관련 지원 산업, 기업의 전략, 구조, 경제 환경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아몬드 모델입니다. 다이아몬드 모델은 1986년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이 마이클 포터 교수에게 의뢰한 프로젝트의 결과 중 하나로 국가 경쟁력 분석을 위한 모델입니다. 포터 교수는 미국과 비교하기 위해 10개국의 국가 경쟁력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로 4가지 근본 요소와 2가지 외생 변수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연결한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여 특정 산업에 대한 파악과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기회와 정부 요소는 외생 변수로 표현하는데, 정부의 역할 중 정책 부분은 발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회 변수는 의도하지 않은 기회가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가지 근본 요소는 요소 조건, 수요 조건, 관련 및 지원 산업, 기업을 위한 여건 및 경쟁 상황인데, 이 여건에 들어가는 것이 전략과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지 요소들은 이케아를 분석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케아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 이케아는 잉바르 캄프라드라는 사람이 1943년 스웨덴에서 펜과 지갑, 액자와 같은 가정용품을 판매하며 시작된 기업입니다. 잉바르는 생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아름답고 좋은 제품은 소수의 고객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죠? 낮은 가격으로도 멋진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을 충분히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잉바르는 1948년 가구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케아는 현재 세계 3위의 가구 업체가 되었고, 사이트 방문자 수만 해도 21억 명, 20개국 운영 중인 매장이 355개입니다. 푸드 매출만 해도 18억 유로이고, 다른 기업들과 달리 여성 관리자 비율이 49.2%로 높은 편입니다. 15만 1000명의 코워커가 같이 일하고 있으며, 판매한 LED 전구가 8,500만 개, 연 매출 44조 5천억 원의 놀라운 수치를 갱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이케아의 외부 환경을 다이아몬드 모델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소 조건입니다. 요소 조건은 산업 발달에 필요한 자원들을 의미합니다. 자원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지식 자원, 자본 자원, 인프라 등등이 있는데, 특히 노동의 질은 양적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살펴봤을 때 이케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직원, 원활한 공급망, 기술 노하우 향상입니다. 이케아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인건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직원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쇼룸에서도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직원의 안내가 따로 필요하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는 전 세계 1,400개가 넘는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데 1,400개가 넘는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 이케아는 공급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가
이케아의 안정적인 공급의 원천이며 이들 공급자들의 대부분 저임금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산된 물품을 고임금 국가에 판매하여 국가 간의 임금 격차로 인한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가구 산업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원가뿐만 아니라 품질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닌 뛰어난 제작 노하우를 통해 최종 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수요 조건입니다. 수요 조건은 내수 시장이 클수록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구매자의 욕구에 따른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데, 즉 높은 구매 욕구나 질 높은 구매 욕구는 그에 부합하기 위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자연스럽게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케아는 원제품이 아닌 우리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이 말은 즉슨 까다로운 고객들의 취향에 맞게 자신이 커스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케아의 제품들은 한정적이지만 이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모습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수요 조건입니다. 또한 이케아는 원제품이 아닌 우리가 직접 또한 이케아는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가구는 쉽게 고장나면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구를 사면 평생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질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케아는 다른 가구 매장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합니다. 많은 가구 회사들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한 번 사면 오래 쓰기 때문에 회전율이 낮은 편이라 가구의 가격을 높게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케아는 질 좋은 상품을 내놓으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실증이 나거나 바꾸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바꾸게 되면서 이케아만의 회전율을 상승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관련 지원 산업입니다. 경쟁력을 분석할 때 하나의 기업 또는 하나의 국가를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해당 국가 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영화 산업 경쟁력 분석 단위는 워너 브라더스나 파라마운트가 아니라 할리우드이며 미국 첨단 산업의 분석 단위는 구글이나 애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의 경쟁력도 개별 기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산업의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관련 지원 산업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스위스의 유명 제약회사가 많은 이유는 스위스의 염료 산업이 국가적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본의 팩시밀리 부분에서도 리더가 된 이유는 일본의 복사기기의 강점격을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의 전자 키보드가 유명한 것 또한 악기 분야에서의 강점을 가진 제품에 결함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련 직업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강화되고 이를 전달하는 시간과 거리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케아의 관련 지원 산업은 운송업과 디자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케아는 국내에 공장을 두는 것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 산업이 필요하고 나아가 내륙에서도 고객들에게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위해서 택배 등 운송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구의 디자인을 위해 산업 디자인을 고려하고 나아가 이케아는 넓은 창고를 쇼룸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인테리어를 예시로 보여주고 나아가 가구의 특성에 맞춘 제품들을 내놓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쇼룸을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 산업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략과 구조, 경쟁 상황 중 전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케아 전략은 평면 포장, 좋은 위치, Do it yourself의 DIY입니다. 이케아의 상품은 평면 포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생산이 된 이후 가구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자동화 기계에 의해 평면 포장됩니다. 이 자동 기계는 효율성의 증가와 포장 속도의 향상, 이를 통한 노동 인력 최소화로 인한 비용 절감을 이끌어냅니다. 이렇듯 이케아 상품들은 마지막 조립 단계를 남겨놓고 반제품 형태로 생산되는데 이는 제품의 파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부피를 줄여 운송 시에도 많은 양의 상품을 적재할 수 있어 대량 운송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부피 절감 방식은 보관에 드는 비용과 공간을 절약하여 물류 비용의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접근성 좋은 위치입니다. 이케아의 소매업은 도심의 중심지가 아닌 교통이 편리한 외곽 지역에 위치합니다. 저렴한 땅값과 도심의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짐으로써 물류 비용 또한 절감되는 것입니다. 도서 외곽이면서 교통이 편리해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이케아가 입지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케아는 Do it yourself의 DIY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케아의 공급 사슬에는 고객도 효율화의 대상으로 고객의 공급 사슬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구 조립 과정을 고객이 시행하는 DIY가 가능한 상태로 물건을 판다는 것이 이케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이케아는 조립 비용을 절약하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구를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케아는 좋은 가구를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면서 좋은 기업 이미지와 가격, 경쟁력, 품질 등을 모두 갖춘 성공적인 기업으로 독특한 마케팅 방식과 공급사슬 관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케아의 구조인데요. 이케아의 상표권 프랜차이징 회사는 이케아 시스템으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이케아의 운영권자 프랜차이징 회사는 이케아 그룹으로 모기업 인가홀딩의 자회사입니다. 인가홀딩은 또한 네덜란드 재단인 스티칭 인카재단이 소유하고 있고요. 인카그룹은 사기업으로 스티칭 인카재단에 소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피하고 실적을 최소한으로 노출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재단을 이용합니다. 실질적으로 가구를 파는 이케아 하우스들은 인터 이케아 시스템의 라이선스를 지불하는 프랜차이징 업체입니다. 대부분 이케아 하우스들이 이케아 직영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경제환경입니다. 많은 가구 회사들이 있지만 한국에서의 이케아 경쟁사이자 가구업체에서 꽤 높은 평가를 받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샘과 현대리바트입니다. 이 둘을 살펴보자면 창립일은 한샘은 1970년 9월, 리바트는 1999년 2월이고 2020년 기준 이들의 매출액은 한샘이 1조 9,285억 원, 리바트가 1조 3,308억 원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임직원 수인데 한샘은 2,939명인 것에 반해 리바트는 742명으로
매우 적은 수의 임직원을 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해 이케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케아는 기존의 마진은 높지만 상품의 회전율이 적은 전통적인 가구 상점의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며 저마진 고회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현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여 꾸준한 매출 증가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의류 기업인 H&M, 자라 등 수많은 기업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케아는 현재에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케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탈세의 왕국이라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케아가 스웨덴 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